네, 안녕하십니까. 위니스탁입니다. 자, 금요일 테슬라 주가 보겠습니다. 주식을 할 때는 그 추세가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은 예상한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랠리 상승을 보인 후에는 이후 주가가 어,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 이렇게 랠리를 보였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요. 이것은 확률이 매우 높고 어, 따라서 주가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도 주가는 예상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음, 뭐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네. 어, 좀 뭐 논외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 속에서 살고 이제 그 살다 보면은 어떤 뭐 벽에 부닥칠 때가 많죠.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그 예전에 이제 농경 사회일 때 우리나라 뭐 60년대, 70년대 그럴 때 보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돈은 막 힘들게 일해가지고 땀 흘려 벌어야지 그게 이제 뭐 정상적인 것이다. 예, 뭐 일확천금을 노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어, 본인들이 그 겪은 인생만이 정답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이야기하면 그래 뭐 열심히 해봐. 어디 두고 봐.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봐봐. 예. 결국엔 잘못될 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래? 그러면 누구 얘기가 맞는지 한번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죠. 예. 어, 그런데 인생의 어떤 정확한 뭐 정답이 없듯이 저는 이렇게 인생에 어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인생은 그냥 뻔한 거야. 정답은 있는 거야. 예, 어,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생각해야지. 뭐 주식같이 이런 뭐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런 걸 하면 안 돼. 이렇게 이게 되게 뭐라면 이제 예를 들면 뭐 보수와 진보죠. 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사람의 성격인데 이런 성격도 이제 주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 그런데 음, 뭐 어떤 방법이 뭐 정답은 없어요. 예. 보수적으로 하셔도 되고 진보적으로 하셔도 되고 예.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뭐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정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진 생각도 맞을 수가 있듯이 나와 반대인 다른 생각들도 반대라기보다도 뭐 다른 사이드, 다른 생각들도 정답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여지를 열어두고 어, 이렇게 이게 일종의 이제 학문인데 학문에 정진을 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좀 이렇게 표현했던 그런데 이제 귀가 얇으신 분들은 어떤 유튜버 분들이 주식은요 예측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뭐 주식은 차트 보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이제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주가 뭐 미래 어떻게 알겠어요. 막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어, 그런데 이제 한쪽 이제 귀가 이제 쏠려가지고, 정말 그런가 보다. 예.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그 주장도 있구나. 그리고 실제 시장, 주가를 통해서 어떤 것이 맞는가. 그리고 내가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나한테 더 잘 맞고, 정말 수익을 쭉쭉 내주는가. 그런 거는
그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올릴 때마다 이제 항상 이제 받는 질문이나 예, 그 느낌이 뭐냐면 자, 제가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예, 이 다음에는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 수렴형 모습이 나올 거예요. 진짜로 이제 수렴형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저걸 어떻게 맞췄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예, 제가 좀 약간 좀 삐딱한 시선을 갖고 있긴 한데 좋아 뭐 그래 여기까지 뭐 잘 맞췄어. 근데 그거를 높게 평가를 해 주시기보다는 그래 그럼 다음 어떻게 한대? 다음이 중요하지. 예. 근데 이렇게 어떤 주가의 경로를 잘 맞췄다 하면은 이것을 여러분이 사실은 저를 칭찬해 주시고 높이 평가해 주시고 하는 것이 이게 저한테 도움되는 것보다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예. 이거를 이제 정말 저 사람 얘기 맞았구나 하고 이제 마음속에 새기는 거죠. 그리고 다음번에 또 이런 어떤 케이스가 나왔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분 수익을 올리시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음. 그러니까 누군가를 칭찬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동시에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음.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냥 뭐 좀 뭐랄까 음, 야박한 마음을 갖고 있겠다. 네. 그런 분들은 그래 뭐 잘 맞추네 하고 예. 아우 자식 잘 맞추네 하고 그래 뭐 이제부터 요 다음 이야기 해봐. 이렇게 예. 이렇게 가면은 이제 발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렇게 찔리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근데 저는 뭐 이런 분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무슨 뭐 반감을 갖고 있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세상을 속에서 살다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진흙탕 뻘밭에 갔는데 어떻게 바지 단에 뻘 한 점 묻히지 않고 살 수가 있겠어요. 음. 근데 이 분이 이런 어려운 세상에 살지 않고 쉽게 잘 풀리고 음, 이렇게 순조롭게 살아오셨다. 그러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겠죠. 음. 그래서 사람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 그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거죠. 그 자신의 이제 의식 속에 이제 걱정 같은 것이 생기게 되게요. 근데 순탄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세상을 밝게 보겠죠. 근데 이건 무슨 뭐 이제 인생 이야기할 왜 주식 이야기할 때 인생 이야기를 하느냐라고만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 이야기 속에 다 이 주식 흐름, 뭐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매매하고 이런 이야기가 다 들어있죠. 예. 무슨 말이냐? 어, 그러니까 이 차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저걸 본 거예요. 그 어떤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럼 그 경험을 통해서 트라우마가 쌓이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 꼭대기에 사가지고 이렇게 물린 분이 계시다. 예. 혹은 항상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시세를 봤을 때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시 내려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이 주식에도 보면 이제 추세 구간과 이제 비추세 구간 요거 논의할 때 나온 이야기인데요. 뭐냐면 하락이 계속될 때는 더 하락할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공매도를 치시는 거죠. 그리고 상승이 지속될 때는 더 상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람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상승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더 상승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참 벗어나기 힘들어요. 자, 여기서 사시고 여기서 사신 분들은 바보입니까? 바보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길게 경험하다 보니까 이 추세 구간에 이제 그 젖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추세가 바뀌었을 때 이런 주가 그 형태가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자꾸만 더 다시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빠지게 되면 여기서 사신 분들이 바로 손절을 못하는 이유가 다시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난 10월 달에도 작년 10월 달에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결국에는 이쪽 와서 손절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어떤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어, 하락 추세를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경험을 하다 보면은 새로운 추세 구간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 추세 구간이 생긴지를 이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태를 이제 비추세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방향성을 띠지 못하고 이렇게 내리는 듯 하다가 올라가고 내리는 듯 하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듯 하다가 내려오고 이럴 때를 이제 비추세 구간이라고 합니다. 어,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내리는 줄 알고 공매도 쳤더니 올라가 버리고 매수했더니 내려와 버리고. 그래서 이 주가가 이제 추세 구간과 비추세 구간으로 나눠지는데 추세 구간에서는 길게 가져가고 비추세 구간에서는 따복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이런 이론을 알고 있으면은 주가를 보실 때 내가 지금 주가가 이제 어떤 그 구간을 보이고 있구나. 를 파악하게 된다면 추세 구간에서는 좀 길게 가져가는 매매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보통 하는 이야기가 올라갈 때는 무겁게 가고 내려올 때는 가볍게 내려온다. 그러니까 비중을 빨리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논외의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요. 결론은 뭐냐? 예. 어떤 양쪽 사이드에 이제 주장이 있다. 근데 현실은 또 냉혹하기 때문에 음, 결론적으로 누구 주장이 맞는가 결론이 납니다. 그럼 그 사람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수적으로 보셔도 되고 진보적으로 보셔도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구 말이 맞는가? 음, 현실은 냉혹한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아유, 저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다, 내일 오른다는 말이나 떨어진다는 말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자,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많이 올랐을 때 앞으로 내리고 뭐 이렇게 될 거예요라고 말할 때가 있고요. 지금은 뭐냐면 방향성을 알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제 방향성을 보고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뭐 차트를 보면서 항상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제가 늘 자꾸만 말씀드리는데, 이 주식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 그러니까 획일적인 사고와 반대죠. 예, 이 유연한 사고를 가지는 것이 주식 성공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저도 주가는 뭐 차트를 보고 하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획일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가는 차트를 보기도 하고요. 또 다른 거를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이렇게 올랐을 때 앞으로 이제 내리겠다 이렇게 예상할 때가 있고요. 지금은 여기에서 이제 방향성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다. 이제 중요한 어떤 길목이죠. 음.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한 길목이냐? 여기에서 이제 위쪽으로 열려 있고요. 아래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승을 한다면 순조롭게 가는 거고요. 이제 요 위쪽 돌파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하락을 한다면 이제 이 전저점의 지지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락을 한다. 대량의 손절이 일어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거래량을 보면은 어제 요 장 초반에 하락이 좀 좋다고 봐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하락이 나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상승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어제 장 초반 하락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매도가 나온 거죠. 그래도 비교적. 예. 어, 그래서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저점은 매도가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이제 월요일 날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간다. 여기를 깬다. 그러면 이렇게 깊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깨트리고 이렇게 해서 헤드 앤드 숄더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역 헤드 앤드 숄더형. 그래서 일단은 장 초반 센 하락으로 꽤나 많이 이제 매도가 나왔고 그 매도가 나온 이후에 이렇게 반전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루 이틀에 거친 이 시간이 걸렸다면은 어제는 짧은 시간에 이것을 해치워 버렸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근데 지금 매크로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요. 우선은 이제 어제 이제 나스닥이 왜 이렇게 보였느냐? 거의 이제 붙어 있죠. 상승도 많이 했고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한 것 자체는 좋은데 이렇게 상승 많이 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면 좋은데요. 여하튼 지금 이제 좀 불안한 상태죠. 이제 왜 이렇게 됐느냐? 10년물 그 차트를 보시면은 십자봉이 나왔어요. 자, 옆으로 쭉 이렇게. 이 십자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장중 내내 10년물이 이렇게 2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동일하게 됐으니까 나스닥도 그거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인 것 같아요. 어제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름값이 급등했습니다. 네, 4% 급등했어요. 국제유가 11월 이제 회의, 오페크 회의 이게 아마 이번 일요일 나올 것 같은데 추가 감산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 이게 뭐 중국 경제도 좀 이게 침체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위 인플레에 소비를 줄여가고 하니까 공장 가동률도 떨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기름값이 더 떨어질 것 같죠. 기름 사용량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오페크 회원국들은 더 이제 가격 방어를 해야겠죠. 그래서 더 감단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가 발언에서 추가 긴축 논의 배제 않고 있다. 뭐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추가 긴축 논의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죠.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이거 뭐 당연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사람들의 그 걱정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저희 그 부모님이 걱정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자, 오늘 첫눈이 왔는데 이런 날 차 갖고 나가면 엄청 걱정하세요. 길 미끄럽다고. 그러니까 제가 뭘 한 10가지 행동을 하면 그 10가지 행동 중에서 10가지 다 걱정하십니다. 네.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좀 목이 좀 뻐근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너 몸에 뭐 무슨 문제 생긴 거 아니야? 하면서부터 그냥 걱정이 그냥 쫙 늘어집니다. 주식도 똑같아요. 이런 얘기 좀만 하면은 걱정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제 금요일 치고는 그래도 뭐 선방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이 올라서 수익 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로 매수 들어오실 분들은 좀 부담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약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매도세, 이제 공매도세들은 여기서 한번 공매도는 여기가 바닥이죠. 한번 여기서 딱 공매도 쳐가지고 이만큼 벌어보자. 매도가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수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매도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근데 상승 랠리라는 것은 그런 것을 빠른 시간 내에 바로 하루 이틀 사이에 제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압이 안 되면 흘러내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가가 중력에 의해서 내린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힘으로 눌러 제낄 때가 있고 그냥 중력에 의해서 흘러내린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랠리라는 것은 이런 어떤 침체 시도를 빠른 시간 내에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필수적으로 이게 만약에 랠리를 보일 것이다. 저 전고점을 넘어갈 것이다 하면은 월요일에 필수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조정을 거치고 2, 3일 안에 조정을 거치고 바로 상승이 나와야 돼요. 바로 상승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이야기가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장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는 지금 이 모습은 여기하고 지금 거의 쌍둥이죠. 많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요거 참고하시면서 요거처럼 이렇게 밑꼬리 달고 이렇게 올라가는지 만약에 밑꼬리 달았는데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혹은 하락 여지도 있죠. 자, 그러면 긴 영상 감사합니다.